요즘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 앞에는 많은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어떻게 소문이 난 건지 늘어선 줄은 줄어들 기미가 없고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로 북적인다.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주인도 대단해 보인다. 동네의 작은 가게일지라도 이름난 집 앞은 늘 시끌시끌 사람들로 붐빈다. 문전성시란 대문 앞이 시장을 연상케 할 만큼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문전성시라 하고 중국에서는 문정약시라고 하는데 대문과 마당이 마치 시장처럼 사람들로 붐빈다는 뜻은 똑같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므로 문전성시는 성공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사람들을 집 앞으로 몰려들게 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잘생긴 남성이 한 명 있었다. 그는 제 나라의 축이라는 미남이었다. 축이는 이미 미모로 충분히 이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또 다른 미남이었던 서공과 자신 중 누가 더 잘생겼는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아내와 첩과 친구에게 서공과 자신 중에 누가 더 미남인지 물었는데 세 사람 모두 축이가 더 미남이라고 답했다. 사실 너무나도 예상 가능한 대답이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들 돌아오는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것쯤은 추기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추기는 직접 확인하고자 서공을 만나러 갔다. 서공을 만나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후에 집에 들어와 거울을 보니 그의 눈에는 서공이 훨씬 잘생겨 보였다. 추기는 이미 나라에서 손꼽히는 미남임에도 남과 미모를 견주어 보고 자신이 모자라다고 느낀 것이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미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든가 아름다움은 각자의 매력에서 나온다는 말 따위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그러자고 추기는 세 사람의 칭찬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추기는 아내와 첩과 친구가 모두 자신을 더 잘생겼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렸다. 아내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첩은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친구는 내게 부탁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게 아부를 한 것이다. 추기는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아부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 집안에서조차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을지에 대해서까지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그는 즉시 당시의 왕인 위왕을 찾아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고 입에 발린 칭찬보다 뼈아픈 충고와 비판, 간언이 같이 있으니 나라 운영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쯤 되면 추기가 단순히 겉모습만 미남이 아니라 어떤 사건의 이치를 다른 일로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현명함과 추진력까지 갖춘 진짜 멋있는 남성임을 알 수 있다. 위왕 역시 추기의 뜻을 흔쾌히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했을 뿐 아니라 왕령을 내렸다. 내게 직접 간언하는 자에게 상등의 상을, 상소를 올려 간언하는 자에게 중등의 상을, 거리에서 나를 비판하여 내 귀에 들리게 하는 자에게는 하등의 상을 내리겠다. 왕령이 발표되자 왕궁의 문과 마당은 간언을 하러 온 사람들로 저잣거리처럼 가득 찼고 상소도 물밀듯이 올라왔다. 위왕은 합당한 의견은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했을 뿐 아니라 정치를 개혁했고 결국은 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다. 왕령 선포 약 1년 후에는 더 이상 비판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민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문전성시는 외모 경쟁심이 강했던 남성에게서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의외의 성과를 가져왔다. 추기와 위왕의 이야기는 아부를 멀리하고 비판과 간언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때의 힘, 즉 언로를 열고 소통할 때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 생활에서 소통은 말처럼 쉽지 않다. 수평적 관계에서조차 소통은 의외의 장벽에 부딪히며 사소한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도 막상 해보면 간단치가 않다. 하물며 수직 관계에서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구나 봉건사회의 왕이 자발적으로 귀를 연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그래서 상급자의 면전에서 옳은 소리를 하려면 예나 지금이나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위왕도 직접 간언하는 자에게 가장 높은 상등의 상을 내린 것이다. 추기는 자신을 최고 미남이라 치켜 세우기만 한 가족과 친구들의 말에서 아첨과 간언을 구별해 냈고 위왕은
밀물처럼 몰려오는 간언을 기꺼이 받아들여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모든 지도자가 위왕과 축이 같지 않다는 것은 당연하다. 문 앞에 구름처럼 늘어선 사람들이 죄다 비판과 충고의 말을 쏟아내도 귀 기울여 들으려면 듣는 사람에게 넓은 도량과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을 집 앞으로 몰려들게 하는 능력은 여기에 있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능력을 갖춘 자는 극히 드물었기에 추기와 위왕이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이다. 문전성시의 원래 뜻은 비판과 충고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의 소통 능력이다. 그런데 이 뜻과 달리 문전성시와 관련한 다른 기록도 있다. 한의 애제는 우매한 지도자라고 평가받는다. 외척이 정치를 농단하는 와중에도 미소년과 쾌락에 빠져 국사를 외면한 대표적인 홍군이었고 한 말기의 혼란을 초래한 지도자로 꼽힌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리석은 애제에게도 충정을 다하는 신하가 있었으니 바로 명문가 출신으로 왕실과 인척 관계에 있던 정숭이라는 인물이었다. 정숭은 애제에게 충정을 다해 간언을 했다. 그러나 정숭이 수차례 간언을 해도 애제는 듣지 않았고 아첨에 능한 조창을 가까이 했다. 충간을 구별하지 못한 것인데 중국 역사에서 왕조의 비극은 대략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애제가 우매하다는 평가를 받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평소 정숭의 강직함과 인품을 시기했던 조창은 지금이 정숭을 제거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애제에게 말했다. 정숭이 궁 밖의 왕실 종친들과 자주 왕래하며 뭔가를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으니 조사를 해주십시오. 이 말로 애제에게 의심의 주머니를 던져놓았다. 애제는 정숭이 왕실의 친족이므로 마음만 먹으면 귀족들의 세력을 규합할 수 있었고 충직한 성품으로 이름이 높았으니 그가 많은 사람과 왕래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향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그대로 볼 수 없었고 정숭을 불러 문책했다. 그대의 집이 시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데 그들과 모의하여 나를 해하려 하는가? 아닙니다. 신의 집 대문 앞이 시장 같을지라도 신의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부디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정숭의 자신의 마음이 물과 같다고 한 것은 투명한 물처럼 보이는 그대로일 뿐 다른 뜻은 전혀 없음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집 앞이 아무리 시장처럼 시끌벅적해도 자신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잔잔한 맑은 물처럼 한결같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을 믿지 않고 정숭을 하호시켰고 결국 정숭은 옥사했다. 충신의 간언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왕의 대응, 그 전형이었다. 정숭은 충심을 다했지만 죽임을 당했다. 정숭에게 문전성시란 죽음을 초래한 발단이 되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이 정숭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왕이 그를 죽였을까? 정숭의 집 앞이 문전성시였던 것은 그가 훌륭한 인격자였기 때문인데 애제는 그가 세력을 결성하여 자신을 위협할까 두려워서 진위도 파악하지 않은 채 그저 조창의 말만 믿고 결정을 내렸다. 애제의 입장에서도 현명한 판단은 어려웠을 것이다. 정숭의 말과 자신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달랐기 때문이다. 정숭은 깨끗한 물과 같은 진심을 부르짖었지만 막상 정숭을 향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의심의 싹은 피어났다. 정숭의 본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애제 자신에게 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 판단해야 했다. 정숭은 물과 같은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물리쳐야 했을까? 그렇다면 애제는 정숭의 말을 믿었을까? 정숭을 모함한 것은 조창이었다. 애제가 조창을 멀리하지 않는 한 정숭이 무슨 행동을 했던 모함은 계속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숭의 입장에서 보면 문전성시는 독이다. 애제를 각성시키고 나라의 보탬이 되려 했던 선인은 묵살되고 오해를 받았으니 말이다. 정숭의 이야기는 아무리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한들 최고 권력자의 시기를 받으면 결말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마음을 잘 다스려봐도 권력자의 미움을 사면 죽음을 당한다. 이 경우 문전성시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다.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을 세상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시대이다.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시기와 질투는 덤이고
SNS 세상에는 수많은 댓글과 의견이 넘쳐난다. 거기는 그야말로 인신공격이나 감정의 배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들로부터 애정어린 비판과 대중 추수적인 칭찬의 말들까지 마구 뒤섞여 있다. 얼굴 없는 말들은 검의 양날이 되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구독자 수나 조회수에 집착해서 그 의도가 무엇이든 그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봐 주기를 원한다. 이 상황이 마치 오늘날의 문전성시 같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일종의 줄 세우기가 된다. 우리는 줄 세우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몰려든 사람들로 세력을 만들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제한 채 그 힘으로 이권을 나누어 소수의 배만 불리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떤 일은 좀 모여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에 거부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관건은 모여든 사람들의 힘, 즉 결집된 집단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가다.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의 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그 힘을 어떻게 쓰는지가 삶의 많은 것을 좌우한다. 두 이야기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신하의 문전성시에 불안해했던 에제에게서 앞에 본 위안과 같은 대응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추기는 가까운 세 사람의 미모 칭찬도 실상은 아첨이라고 여겼고 에제는 아첨과 충언도 구별하지 못했다. 위왕은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다. 에제는 신하의 주변에 사람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자신을 해할까 두려워 충신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다. 추기와 위왕은 문전성시의 긍정적인 효과를, 에제와 정숭은 역효과를 보여준다. 문전성시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온전히 힘을 가진 자의 의도에 달려 있다. 결국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말과 의견이 쏟아지는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말들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청림 출판에서 펴낸 상식 밖의 고사성어, 연세대학교 최미연 교수가 쓴 책입니다. 저자는 중어 중문학을 전공하면서 중국의 시가 문학이나 고전에 반영된 사회현상에 깊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고사성어를 비롯한 한자에 담긴 지혜와 이야기를 재미있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겨날 때의 뜻과 정반대 또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고사성어에 대해서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고사성어에 숨겨진 상식 밖의 의미를 알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퇴색하고 잊혀져온 일상의 지혜를 복원하고 현재의 뜻과 원래의 뜻을 비교하면서 삶의 풍경을 다르게 보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고사성어를 새롭게 들여다보면서 삶의 지향과 태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옛사람들의 경험을 현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곧 아는 것을 실천하는 지행합일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저자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포자기의 속뜻과 지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